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핵심 이슈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맨 마지막 농지개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개혁은 사회경제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탐탐이 설명해 주세요.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 전 농지의 65%가 소작지였습니다. 농지를 둘러싼 계급 갈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등 후진 사회의 공통 이슈였습니다. 소련 군정 아래의 북한은 1946년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신속하게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여 토지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지주로부터 농지를 무상 몰수하여 영세 소농과 소장농에게 무상 분배하는 북한 공산당의 조치는 영세 소농과 소장농이 열광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이나 중국의 공산당 지배 지역에서 실시된 토지개혁과 같이 농지 국유화와 집단농장으로 가는 전 단계 조치였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한의 여론을 술렁이게 하였습니다. 남한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엄연히 존재하는 토지 소유권을 몰수하여 분배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례적 혁명에 해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필리핀이나 브라질에서의 농지개혁 실패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행정력 등 여러 사람이 노력한 결과이지만 실질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민주당을 이끌던 인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농지개혁의 첫 단추는 헌법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초안 작업에 한창이던 유진호는 농지개혁 조항 명문화를 결심하고 1948년 3월 중순경 개동으로 인촌을 찾아갑니다. 당시 우리나라 최대 지주이자 지주들이 중심이 된 한국민주당의 지도자 김성수의 협력이 필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진호는 헌법기초회고록에서 인촌과의 만남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공산당의 토지정책은 본래 토지의 국유화인데 지금 공산당이 토지를 지주로부터 무상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그들은 반드시 농지를 국유화할 것이다. 우리가 하겠다는 농지개혁은 농민에게 농지를 정말로 분배해 주겠다는 것임을 납득시켜야 한다. 농민이 모두 지주가 되면 공산당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이므로 생산고도 올라갈 것이다. 김성수 씨는 농지개혁만이 공산당을 막는 최량의 길이라는 내 말에 공감하며 농지개혁에 찬성하였다. 이 대화는 농지개혁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촌은 한국민주당 당원들을 설득하여 결국 대한민국 헌법에 농지개혁의 의지를 담아내는 길을 열었습니다. 당시 전국 최대 지주가 자신의 땅을 모두 내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1950년 시행령, 시행규칙, 농지분배점수제 규정이 차례로 공포되었습니다. 농지분배점수제 규정 공포 이틀 후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시간 차이입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6.25 전쟁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적화되지 않은 주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하여 농민의 이익이 배제되고 오직 지주의 기존 권리를 보상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고 비판하는 학계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년 수확고의 150%의 대가로 분배를 하였으니 지주들에게는 매우 큰 희생이었습니다. 이는 시가의 몇십분의 1 또는 몇백분의 1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이때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는데요. 유진호는 양호기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고려대학교 같이 종래
농지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학교 등 기관은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농지개혁을 계기로 인천의 토지확 장책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고려대학교가 오늘날 광대한 교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인천의 덕택이다. 그동안 학교 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직접 교육 목적에 쓰지 않는 토지를 팔아서 학교 건설에 사용한 돈도 적지 않다. 헌법 제정 과정의 여러 핵심 이슈 중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을 통해 한국은 자장농의 나라가 되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우수 인력이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농지개혁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회혁명이었고 그 근저에는 통 큰 결단을 결행한 고대교우 인촌 김성수가 있었습니다.